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의 옥상 정원, 옥상 텃밭, 옥상 꽃밭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고, 앞으로도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본 채널에 초기에 제작된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저는 지난 영상에서 세번맞이로 옥상 정원과 중정이 있는 집에서 사는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건축 전문가인 제가 직접 설계하고 직접 감리를 하고 직접 시공까지 해서 가족과 함께 직접 거주하면서 특히 옥상 정원에서 사는 즐거움이 크다고 하였는데, 오늘은 이런 옥상 정원과 중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러한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는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옥상 정원이나 중정 등을 만들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이런 옥상 정원이나 중정이 있으면 좋은 점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영상을 만든 것이 있으니 그러한 영상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며, 저는 설계하는 건물에는 웬만하면 꼭 이러한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정말이지 만약 아파트가 아닌 집을 지을 기회가 있다면 저는 반드시 이런 옥상 정원과 중정을 꼭 만들기를 강추합니다. 그럼 먼저 이러한 공간을 만들려면, 지붕의 경우에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지구단위 지침에 보통 지붕 형태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되 평지붕은 옥상층 수평 투영 면적의 30% 이내에서 허용한다라고 같이 되어 있어 보통 30 내지 40% 정도를 평사랍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사지붕 외에 일부를 평사랍으로 만들어 이곳에 옥상 정원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주인이 거주하는 4층을, 이게 어느 상가주택의 4층에 있는 주인이 거주하는 공간인데 모두 다 방이나 거실, 주방으로 만들지 않고 중간에 이러한 중정을 만들면 얼마나 멋지고 환상적인 주거 공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복도를 지나면서 거실에서 중정을 바라본다거나 이 방에서도 중정을 바라볼 수 있는, 그저 먹고 자고 싸는 기능만을 생각하지 말고 꼭 이런 취미나 다양한 문화를 위한 공간이 있는 집은 다른 집과는 차별화가 되며,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시대에 앞으로 더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옥상 정원 등을 만들기는 쉽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단히 어렵고 또 관리하는 데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한 대로 이러한 공간만 확보된다면 방수는 방수 전문가에게, 또 설계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에 데크나 연못, 세장 등을 만들려고 한다면 목수나 철물 전문가에게 맡겨 기본적인 틀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완벽한 옥상 조경이나 중정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극히 기본적인 방수나 목공일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나머지 꽃이나 나무 등을 선택하고 심는 것은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만들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아무리 건축 전문가라지만 이러한 방수나 목공, 철물까지 직접 다 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은 효율적이지도 못하므로 내가 할 수 없는 극히 기본적인 틀만 만들고 나머지는 살아가면서 가족끼리 만드는 것이, 비용도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재미있고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에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옥상 정원이나 중정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나름대로 계획, 즉 설계를 해보는데, 이러한 설계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의 경우에는 이게 옥상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락이고 이게 옥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라면 여기에는 정자를 만들고 싶었고, 여기에 연못,
그 다음에 여기에는 새장을 만들고 싶었고, 이런 파란 부분은 텃밭이나 꽃밭, 또 텃밭, 이렇게 텃밭을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데크로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구상해 봤는데, 이거는 자기 집 옥상 정원을 만들 공간을 보면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방수 등 구체적인 작업을 해야 하는데, 우선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사실 대단한 하중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철근 등을 보강할 필요는 없으나, 단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가급적이면 경량토나, 지금 이러한 것이 하얀 것이 퍼라이트라 해서 경량토 하나의 종류인데, 이러한 경량토나 하중에 덜 나가는 조경자재 등을 사용하되 공사 시에 한 곳에 모든 조경자재를 쌓아 놓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한다면 웬만한 조경 정도를 하는데 굳이 철근 등 구조 보강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그런 점에서는 기존 건물도 특별히 오래되었다거나 문제가 없는 건물이라면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 방수, 방근, 배수 대책, 그 다음에 데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옥상 정원이나 중정을 만드는 데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 위에서 언급한 구조, 즉 하중 문제와 함께 방수, 방근, 배수 대책인데, 이는 어차피 옥상 방수 등을 할 것이지만 옥상 조경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방수가 아닌 시트 방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수 전문가에게 방수를 맡길 때 시트 방수라 해서, 이는 일종의 비닐장판과 같은 것으로 다른 방수에 비해서 약간 비용과 절차가 필요하지만 방수에도 좋고, 특히 방근 등, 방근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 침투를 막아주는 걸 방근이라고 얘기하는데, 방수로는 이 시트 방수가 좋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배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먼저 배수를 설명하기 전에 옥상 부분의 단면도를 먼저 보면서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옥상의 단면도인데, 이 부분이 옥상 슬라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 슬라브 위에 비닐 시트 방수, 배수판, 부직포, 경량포,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옥상 방수를 하는데 이 비닐 시트가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비닐 시트는 이러한 종류가 비닐 시트라고 말씀드렸고, 다음으로는 그 위에 배수판을 깔게 되는 건데, 이 배수판은 이러한 것이 배수판입니다. 그 위에 이 부직포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배수판이고 이게 부직포인 것입니다. 이 부직포를 이렇게 덮고 이 위에 흙을 덮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면을 다시 보면은 옥상 슬라브가 있고 그 위에 비닐시트 방수로 해서 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수판을 깔게 되는데, 배수판도 이 방수하고 사이에 약간의 여유를 주어서 까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물이 잘 빠지니까요. 그리고 그 위에 부직포를 깔고 그 다음에 흙을 덮게 되는데, 이 흙은 퍼라이트와 같은 경량토, 가벼운 흙으로 해서 이 흙의 깊이는 저 같은 경우는 50cm 정도로 했는데,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제 잔디를 깔거나 아니면 텃밭을 만들거나 꽃밭을 만들거나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게 지금 새장인데 이 새장에도 나무를 심기 위해서 아래에 흙을 깔게 되는 건데, 이 흙을 깔 때는 생쥐나 설치류들이 자칫하다가는 이 흙으로 침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흙을 깔기 전에 철망을 아래에 넣고 그 다음에 이 흙을 덮어서 쥐나 이런 것들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못이나 정자를 만드는 경우라면, 이게 연못이고 이게 정자인 부분인데 나중에 이후에 이제 지붕이 있습니다. 이게 정자를 만드는 과정인데, 이 연못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콘크리트는 사실상 방수에도 문제가 있고 배수라든지 그런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이런 철판으로 이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못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만든 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아래 더보기에 링크 해 놓을 테니까 이걸 보시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자도, 정자 하부는 띄웠기 때문에 이 하부에는 청소도구라든지 간단한 창고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데코와 이제 정자 부분이겠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목수를 시켜서 제작을 한 것이죠. 다음은 다섯 번째로 옥상 정원 등에 좋은 조경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이렇게 하여 기본적인 옥상 정원의 틀이 만들어지면 나무나 꽃, 야채 등을 심으면 되는데, 나무의 경우에는 키가 크지 않은 낮은 나무가 좋은데, 이는 태풍 등 바람의 영향 때문인 것입니다. 옥상에서는 강풍에 의해서 식물이 크는데 장애를 받고
나무가 쓰러지거나 또는 나무 줄기가 꺾여 날아가거나 토양이나 낙엽의 비산이 생기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서 안전사고 때문에 낮은 나무가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제 경험으로는 낮은 소나무라든지 명사농 등 꽃이 피는 나무나 특히 포도나 왕보리수 등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고, 잔디도 좋기는 한데 잔디 면적이 넓지도 않은데 예초기를 살 수도 없고 잔디가 너무 잘 자라서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 가급적이면 꽃밭이나 텃밭을 만드는 것이 계절을 만들고 계절을 만끽할 수도 있으며, 상추나 고추, 감자, 고구마 등을 심으면 가족끼리 수확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옥상 정원은 퍼라이트 등 토양이 물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탓으로 특별한 농사 실력이 아닌 경우에 그 수확량이 적다는 것도 참고하지만, 그래도 나와 가족들이 특히 농약도 하지 않은 그야말로 유기농에다 거실에서 금방 옥상으로 올라가 이런 야채를 따다 식당을 만드는 재미는 옥상 정원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옥상 수도를 빠뜨렸는데, 옥상에 수전을 설치해서 여기는 타일을 붙여가지고 야채를 씻거나 청소하기에 용이하도록 이렇게 물을 쓰는 공간도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것은 이 수전은 겨울철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가 다락인데 다락에서 물을 완전히 잠글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옥상 정원이나 중정등이 있으면 개미나 벌레가 실내로 들어올 수 있다고 염려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나 이를 위해서는 약간의 대책, 그러니까 문턱을 약간 높인다거나 하면 되고, 그 밖에도 퍼라이트 등 전문 용어나 자재 등 잘 모르는 것은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렵지 않게 이러한 것들을 다 찾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까지 새봄을 맞이해서 옥상 정원이나 중정 또는 옥상의 텃밭이나 꽃밭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옥상 정원, 중정을 만들면 좋은 이유, 두 번째 옥상 정원 등을 만들기는 쉽다, 세 번째로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사항, 또 네 번째로 방수, 방근, 배수대책, 데크와 정자, 연못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옥상 정원 등의 좋은 조경 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옥상 정원이나 중정을 만들고 관리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사람들은 그저 남이 다 지어놓은 아파트 생활에 익숙한 데다 TV나 다른 것에 재미를 느껴 이러한 옥상 정원이나 중정 등을 그저 보는 것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이러한 것을 만드는 것이나 즐기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선 영상 등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공간은 가족의 화목과 계절을 만들고 느끼며 사는 데 정말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꼭 이런 공간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실제 제가 이러한 옥상 정원을 만들고 가꾸며 느낀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이지 않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조경 전문가들이 완전히 옥상 조경등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것은 직접 또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꾸고 꾸미는 것이 더 의미도 있고 경제적이며 즐겁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으니, 혹시 이런 데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도 보실 수 있으며, 이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